트럼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떤 확신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100%라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만약 안 되면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비난도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서 힐러리한테는 100% 질 거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선거는 하나마나 본선은 이긴 게임이다. 또 공화당의 다수는 트럼프가 되면 우리는 또 대선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도 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힐러리를 1대1로 가상 대결을 시켜보니까 대통령 후보, 양당의 후보들을 본선에서 맞붙는다 가정을 하고요. 지지율이 38대 38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트럼프는 필패라는 어떤 전망이 뒤집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25, 28일 시행한 조사에서 이 38대 38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본선에서 대패할 거라는 여론조사나 관측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41대 35로, 여성들 사이에서는 힐러리가 41대 35로 앞서고 있고요. 흑인 유권자들은 57%가 힐러리를 지지했지만 백인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43%로 34%를 얻은 힐러리를 앞섰습니다. 자, 트럼프가 약진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 상원 하원 의원들 중에 또 상임위원장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제한 군인에도 지금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월 중순 중재 전당대회까지 트럼프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후보로 뽑는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내부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트럼프 쪽으로 붙고 있고, 또 트럼프가 설사 과반을 못 얻어도 1등한 사람을 대선 후보를 줘야지 누구를 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오바마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3일 열리는 그 인디애나주 이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에서도 크루즈하고 존 케이식이 담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길 걸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디애나주의 트럼프는 49%로 이 크루즈 34%나 15%나 넘고 3인 존 케이식의 지지율은 1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에 뉴욕에서 이겼고 또 5개 주에서도 지난주에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 말께 2와 3위 후보 크루즈와 존 케이식은 이제 이렇게 서로 유리한 주에서 각자 밀어주기를 했지만은 이런 어떤 연합에 대해서 인디애나 공화당 유권자의 58%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존 케이식이 빠진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53대 42로 크루즈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인디애나에서 승리하면 경선 승리가 확정될 거라 보느냐 해서 그렇다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LA에서도 지금 이번에 그 폭력 시위가 일어났죠. 자, LA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인종차별 거부단체인 KKK단 모자를 손에 쥔 대형 트럼프 인형이 등장했고, 이것은 히스패닉계 인물들이 시위를 일으켰는데요. 트럼프가 마치 인종차별주의자 단체인 KKK, 굉장히 악명이 높죠. 옛날에 막 흑인들을 갖다가 임의로 이렇게 처형을 하고 이렇게 했던 단체죠. 자, 그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KKK하고 트럼프를 연관시키는 그런 이 조형물을 내어 걸면서 트럼프 내다버려 접경 지역에 장벽 대신 사다리 건설, 이렇게 이 피켓이나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나가거나 트럼프 지지장으로 가는 듯이 보이는 차가 지나가면 포위해서 사람을 패고 때리고 했습니다. 이놈들도 미친놈이죠. 뒤에 부추기는 돈 대주는 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A 경찰이 지금 곳곳에서 이런 시대와 충돌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금 인디애나주나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길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트럼프의 대한국 이 정책 때문에, 특히 국방 문제와 관련한 정책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라 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현실을 똑바로 볼 때가 됐다. 마약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마약이 깨면 현실은 냉정한데 언젠가는 닥치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일깨우는데 트럼프가 일조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요, 잘해주면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A가 B한테 항상 잘해주면 B는 A가 잘해주는 것이 자기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왜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줄까? 나는 저 친구한테 뭘 해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A가 B한테 둘이 밥 먹는데 맨날 밥값 내다가 어이 네가 한번 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섭섭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심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해주는 어떤 방위 지원이나 혈맹이나 동맹이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비난도 하고 씹어도 대고 반미도 하고 조그만 일 생기면 장갑차 사건이나 광우병 사건, FTA 매도를 해왔습니다. 국민들 상당수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춤을 췄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모든 현실이 A와 B 간에는 냉정하게 계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A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딱 두 가지죠. 어이 그래? 기분 나쁘니까 그만 만나. 가. 돌아가 너 나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는 뭡니까? A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으면, A가 덩치가 커서 맨날 주워 패는 깡패들한테 날 보호해줬는데 A가 없으면 당장 퇴근길부터 위험해질 것 같으면 도리 없죠. 그래 지금부터 밥 먹는 것부터 모든 거 다 같이 내고 내가 니를 위해서 용돈도 줄게. 내 옆에 좀 있어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어리고 동맹이고 헬맹이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명분 지켜서 천안문 광장에 대통령이 올라갔습니까?天安문 광장 만루에 말입니다. 우리 무슨 명분 다 지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명분은 개나 주는 시대에서 말할 거 없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요 1일날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며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주둔 비용을 더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TV에 나와서 우리는 독일, 일본, 한국, 사우디를 세계 경찰처럼 방어해주고 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우리는 동맹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미쳐있다. 이래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 책사인 왈리드 파리스는 32일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실제로 집권할 경우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할 거라고 밝히면서도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TV에서 사회자가 클린턴은 외교정책에서 매파고 트럼프는 온건파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반응을 듣자 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더 터프해질 거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국 지도자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을 거다. 외국 지도자들은 내가 매우 강하고 터프하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것으로 솔직히 좋은 거다. 외국 지도자들을 좀 걱정하게 해야 된다. 트럼프는 정치의 외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을 이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나라에 기름을 깔고 앉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경제가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으로 가자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로 우리나라 자원으로 우리끼리만 먹고 살아도 충분한데 괜히 말이야 자유무역에가 우리나라에 일자리만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찰도 필요 없고 자유무역도 필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의 중동 개입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하고 우리 대통령들이 1년에 365일 해안가에 가 있었다면 중동은 지금보다 훨씬 잘 돼 있었을 거다. 이 말이 뭔가고 대통령이 1년 동안 내내 그냥 일 안 하고 정치 안 하고 업무를 안 보고 휴가만 가 있었다면 미국의 중동 정책이 훨씬 잘 돼 있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주물러 가지고 맨날 사건을 키워서 한번 키울 때마다 몇십 년씩 후유증이 갔죠. 미국이 중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뒀더라면 오늘날 세계는 더 편안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난 15년간 중동에 한 일은 모두 잘못했고 완전히 혼란 덩어리가 됐다. 그는 특히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리비아의 원유를 장악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도 없다. 리비아 독재자인 카다피가 있다면 IS는 원유를 장악하지 못했을 거다. 맞는 이야기죠. 자, 미국의 2001년에 왜 15년이라 했을까? 2001년에 9.11이 나왔습니다. 9.11 이후에 아프간 때리고 이라크 때렸습니다. 자, 이라크는 9.11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고 아프간은 오사마 빈 라딘을 숨겨줬다고 때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011년경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자스민 혁명이라 해가지고 미국이 중동의 혁명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안정돼 있던 중동이 완전 혼란 상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수준에 나갔게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체제가 맞은 걸 수도 있으니까 독재를 하든 말든 그 밑에 살게 했어야 된다. 가다피가 미국의 동맹 충실한 조력자이자 동맹자였지 쫓아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저도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좀 황당하기는 하지만요. 사태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이 좀 뒤에서 조용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천안문에 그 막루에 올라가서 열병식을 받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봐! 우리 대기 기분 나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 주한미군 뭐 한 1000명쯤 빼.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한 내년에 한 30% 올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거란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좀 나쁜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럼프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작년부터 트럼프하고 샌더스 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되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트럼프를 병신 취급하다가 이제가 급해졌습니다. 트럼프요? 공화당 후보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힐러리하고 싸우면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와중에 샌더스는 외신킬라 기자클럽과의 회견에서 슈퍼대의원을 제외하면 클린턴이 경선 일정이 종료되는 6월 14일까지 대의원 가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 전당대회 결선투표 형식의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샌더스가 뭘 했는가 하면 우리는 워싱턴주 경선에서 73%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워싱턴주에서 힐러리는 10명의 수표 대의원을 확보한 반면 우리는 1명의 수표 대의원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민주당의 선거 제도가 굉장히 개판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샌더스는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자기는 이 남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역시 계속 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미국의 대선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때고요. 이 타이밍도 놓치면 나중에는 크게 땅을 칠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